2026년 8월 6일 목요일 QLD 시기한 장기 투자 199일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오늘까지 제가 QLD 매수에 사용한 총 투자원금은 2,959만 원이고요. 기존 QLD 보유 수량은 282개, 수익률은 플러스 23.43%, 매일 5만 원씩 자동 매수로 모아가고 있는 QLD 수량은 1.85개, 수익률은 플러스 4.27%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BIGU는요, 기존 보유 수량 300개, 수익률은 플러스 3.47%, 매일 2만 원씩 자동 매수로 모아가고 있는 수량은 6.86개, 수익률은 플러스 1.9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QLD와 함께 모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커버드 콜 배당주들입니다. 먼저 에이스 고배당주 클로스의 수량은 3,109개, 수익률은 마이너스 7.33%, 코덱스 200은 1,382개, 수익률은 마이너스 14.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저의 야심 매매 포켓자 총 평가 금액은 1억 680만 5,006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에이스 고배당주 클로스 커버드콜 액티브의 분배금을 보내줬죠? 그럼 분배금 잘 받으셨어요? 예, 분배금이 정말 짭짤합니다. 예, 3천만 원밖에 제가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전으로 무려 54만 2,150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뭐 세금을 뺀다 해도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전 더 대박인 것은 건보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받아도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5억까지는 제가 투자해볼 만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라면 저는 앞으로 미국 커버드콜 배당주 안 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런 추세라면 아주 좀 추이를 좀 보면서 제가 이 종목들, 국산 토종 커버드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우리 야신 가족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요건 나스닥 선물 차트 먼저 한번 봐보시면 아쉽게도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올라왔다가 아래로 좀 내려와 주지 않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가 장기 상방 추세선 상단 라인이잖아요. 이 추세선 상단 라인을 터치하고 요쯤에서 아래로 내려가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렸네요. 예, 제가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봐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장기 상방 추세선 상단 라인,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과매수, 단기 버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으로 설명드리면 이건 온갖 질병을 야기시키는 지방 덩어리,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버블 구간은요,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구간 한번 봐보세요. 이 구간을 봐보시면 버블 구간이 살짝 생기려고 하다가 꺼지고 또 살짝 생기려 하다가 꺼지면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속 올라오죠. 예, 너무나 멋지게 오렌지가 강세장을 잘 유지해 오면서 건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이런 상승 구간이 이게 진짜 찐 상승 구간이라는 거예요. 버블 구간이 없이 올라갔을 때 살짝 조정이 나와서 또 시켜주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깨졌습니까? 바로 여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탐욕 구간, 버블 구간이 생겨나면서 여기서 이번에 마이너스 30%의 반도체 지수의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아래로 내려와 주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버블 구간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극성 매물들을 잘 소화해주면서 시켜주면서 다시 상승의 분위기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제장에서 정확하게 추세선 상단 라인을 맞고 아래로 내려갔죠. 저는 여기서 좀 더 내려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또 한 차례 깊은 조정이 나와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에 시간을 받는 것도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거 두 번째 시나리오, 횡보 기간 조정에 시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횡보를 하던 조정을 받던 여기 이 버블 구간에서의 그 악성 매물들을 지금 소화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매물들이 있어요. 레버리지, 이런 아주 과도한 악성 매물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주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시 좀 반등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간다 해도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까? 괜히 쉐를 막 해야 되나요? 막 타버려야 되나 무서워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주면 땡큐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정한 수량만큼 타이밍 같은 거 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는 계속 최대 불안매수 나눠서 추가 매수 실행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젯밤에 이렇게 주가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거 연준 위원들의 금리에 대한 규정들. 이것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왔다. 자, 먼저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됐죠. 자, 일각에선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은 나오긴 했지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주장의 중심에 바로 닐 캐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더 가파르게 우리가 금리를 빅스텝 하면서 막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막 투자자들에게 겁을 줬잖아요. 말하자면 보험성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닐 캐시캐리 이분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분도 이거는 인정했어요. 최근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이게 원인이 수요의 과열이 아닌 이번 중동 전쟁, 이 중동 전쟁, 이란 전쟁과의 이것을 통한 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었다. 에너지 관련된 그런 단기적인 그런 충격이었다. 뭐 이렇게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금리 인상의 명분은 사그라들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보험성 금리 인상을 얘기했을 뿐이지 뭐 지금 당장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뭐 중간선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중간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좀 미리미리 좀 이란 전쟁을 좀 마무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어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잘 뜻대로 되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나 곧 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도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는 하나면 또 나오는 일본의 엔캐리 이 청산, 예전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우리가 뭐 힘이 드는 기간을 거쳤었죠. 이 엔캐리에 대한 악재 뉴스가 또 나오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걱정할 이유 없다. 여러분 실제 데이터상으로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탈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포스러운 거.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려운 기간을 거쳤기 때문이죠. 구조적으로 일본의 부채 증가 문제 같은 이런 것들과 겹친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막연한 공포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예전에 우리가 엔캐리 청산 때 학습했었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바로 반등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캐리 청산 이런 문제로 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가 매수의 찬스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마이클 버리가 또 이상한 말을 해대고 있지요. 뭐 1987년 뭐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대폭락이 막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요즘 뭐 대형 유튜버들 중에서 자극적인 뭐 그런 내용을 쓰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런 말. 참 저는 이 사람 보면요. 그냥 좀 안타까워요. 인상부터가 좀 그렇고 옛날에 딱 한번
빅쇼스로 큰 돈 벌었잖아요. 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숏 쳐서 투자되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은요, 무조건 우상향에 베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지금 이 친구의 이런 말 그냥 무시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히려 강세장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S&P 500 같은 경우는요, 신가를 경신했어요. 예, 즉 자금의 유동성이 아직 강력합니다. 단지 반도체에서 일반 종목들로 이렇게 가치주로 옮겨가는 뭐 그런 순환매 장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외계인의 공격이 없는 한 2027년까지 숏 포지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예, 강세론자들이 농담조로 이런 말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물량들이 대거 다 청산이 됐어요. 이제 거의 또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건강한 수급, 건강한 자금이 계속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증시도 더 건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통계적으로 이러라면 이 자료 한번 봐보세요. 역대 미증시의 강세장 평균적인 기간은 약 4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강세장 흐름 속에서 약 3.8년, 그죠? 지금 3.8년 정도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치를 적용해 본다면 앞으로 최소 반년 이상은 강세장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평균값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세장이 4년 이상 지속됐을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죠. 평균적으로 무려 7년까지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단기적인 조정에 깜짝 놀라서 시장을 떠나버리는 이런 시장을 떠나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펀더멘털이 견고한 주도주들, 이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좋은 주식들을 꾸준하게 모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이라는 이 나스닥 100 지수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를 추종하는 QLD만 우리가 열심히 모아가면 된다. 앞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까지도 이 강세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모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미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클 버레 같은 쓸데없는 이런 쓸데없는 말하는 쇼충이들의 이런 말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AI 반도체 관련 주도주들의 큰 변동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엔 최소 1년 이상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은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QLD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정한 수량만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자동 매수 걸어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분할 매수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이 전략을 고수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